주말과 함께 장맛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남부에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 역시 강하고 양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 재난협회 본부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체전선이 그쪽에 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이 시간 현재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게 지난번 13일부터 18일까지 그 중부지방에 300에서 많은 곳은 700mm까지 내리는 이제 그 정도의 양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정체전선은 동서로 이렇게 놓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린 곳에 강수 지속 시간이 길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온난 전선 밀고 올라오듯이 전선의 위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 네. 충청도에서 전라도 서해안 쪽에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자, 이 전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지금 바래만 부근에서 저기압이 하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전선과 합해지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에 오늘 밤 사이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로 이렇게 전선이 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비는 내릴 겁니다. 많은 곳은 한 15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처럼 막 300에서 500 이 정도 양은 아닐 것으로 지금 보여서 한 3, 4일 정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형태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서울은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외 지역으로 언제쯤 구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서해상 쪽에서 해안가 쪽에 그런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법 강한 시간당 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중부지방까지 확대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밤과 내일 그 일요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저기압이 북한 지방으로 지나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방과 가까운 이 경기 북부 쪽에서 좀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쪽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정체 전선상에서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도, 강원도 지방도 내일과 모레 사이. 그래서 어찌됐건 25일까지는 이 정체 전선 영향을 받는다. 북한 지방으로 지나는 저기압은 내일 오후쯤이면 동쪽으로 빠져서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상에서 오는 비가 앞으로 좀 더 오는데 뭐 한 많은 곳은 한 이틀 사이에 한 150mm 이상 정도 오니까 하여튼 이번 비는 지난번과 달리 좀 양은 아주 많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땅속에 그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mm 또는 100mm만 더해져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런 지반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호우로 실종된 3명을 수색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장맛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서쪽 중국 대륙에서는 대륙인데 달궈진 그런데 기온이 굉장히 높은데 건조한 공기가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충돌로 우리나라에 제법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인데 지난번과 비교해서는 좀 양이 적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양이 적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번에 극한호우라는 신개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이런 극한호우가 좀 어떤 개념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호우 이 자체가 많은 비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중호우란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장소를 집중한다는 면의 집중호우. 올해 이제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극한호우. 호우보다 더 많다 이거죠.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내리고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이제 국민들에게 그 지역에 예상되는 지역에 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보내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 전달성이 약하니까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제 이런 용어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와 호우특보와 달리 호우주의보는 3시간에 60mm, 12시간에 이제 그 110mm 이상 예상될 때인데 그거보다 네. 더 그 양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개념 예상될 때 극한 호우라는 용어를 써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 이거죠. 네. 이런 극한 호우의 원인은 뭡니까? 네,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형태는 늘 그런 식으로 극한호우다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보이는데요. 그 원인이 계절적으로 밑에 비의 원료가 되는 따뜻한 공기들이 우리나라 오른쪽에 놓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대량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되고 네. 그게 상층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한기와 만난다거나 오늘 내일 모레처럼 서쪽에서 달구어진 그 건조한 공기와 부딪힌다거나 하여간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히게 되면 그런 전선을 형성한다거나 또는 저기압이 발달해서 진한다거나 또는 이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태풍을 만난다거나 이러면 늘 우리나라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형태가 네. 여름철 형태인데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 네.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천범람이나 네. 이 지하차도 침수 네. 같은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야 네, 할 텐데 주로 어떤 점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는 나갔거든요. 인근에 그런 임시 제방이 있고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하차도가 있었으면 붕괴할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좀 해서 미리 그런 어떤 그 홍수 경보가 내려진 시간대에 새벽 시간대, 아침 시간대지만 취약 시간대지만 지하차도를 막았거나 이런 조치들이 미흡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오늘 이후에 그런 어떤 비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뭐 예보가 지금 돼 있잖아요. 오늘 밤에 그때와 비교할 때는 양적으로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때보다 오늘 역시도 단시간에 많이 쏟아붓는 그런 어떤 시간당 한 60에서 80mm, 시간당 한 50mm 이상 비가 오면 네. 그건 어딘가 만약 막히거나 이러면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과도하다 싶을 만큼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뭘 앞두고 있냐면 태풍 하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5호 태풍 독수리인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22일인데 한 5일 이내 예측 범위를 보면 한 대만 부근까지 이제 27일경에 5일 뒤에 올 것으로 보이고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서해로 오느냐 이제 이 두 갈래 길을 예상하는데 각 나라마다 예측하는 게 다른데 저는 대만 지나서 중국 대륙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인 건 바다만 달려오는 게 아니라 타이완이라는 큰 높은 산이 있거든요. 자, 네. 거기를 스쳐 지나고 또 중국을 상륙해서 지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위력은 많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그 수증기는 많이 몰고 어찌됐건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뒤 얘기입니다. 네.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제5호 태풍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우리나라 날씨가 장마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마 전선 오지는 못하지만 장마 전선에다가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장마 전선을 더 발달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향후 한 5일 뒤에 전망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5호 태풍 독수리가 지금 강도 중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됩니까? 만약 온다고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점이 한 29일, 30일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약 일주일 다음 뒤의 주말. 문제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네,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비가 한 차례 오면 좀 더위는 쉬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 지난주에 그렇게 비 때문에 뭐 시원까지는 아니지만 습한
상태에서 체감 온도는 높았지만 후텁지근한 더위를 우리가 겪었는데 바로 그 구름이 없어지고 비가 그치니까 한 연 3일째 폭염특보 내려졌거든요. 그 장마권에서 벗어난 일본 같은 경우는 올여름 가장 높은 39.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7월 말경이면 장마가 태풍 여부에 따라서 좀 시기는 다르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35도 이상 넘는 그런 폭염 속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그 더위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태풍 5호 태풍 뒤에 이제 몇 개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올여름 대개 보면 이제 6, 7, 8월을 달력상의 여름으로 보는데 네. 6월은 하여튼 그런 쪽에 뭐 꽤 비 많이 오면서 지나갔고, 자 7월 벌써 하순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달 열흘 정도, 또 태풍은 9월 달에도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그 어떤 피해 없도록, 아까 말한 태풍으로 인한 그런 피해, 장마는 끝났어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름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다시 찾아온 장맛비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